4월 6일 수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4월 5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그중 38,040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어 전일 대비 6,280건 증가했습니다. 칭반구의 전 FAC 회장에 체포된 여동생 추가. 칭티티 은하 보지증권사 부사장은 오빠가 주식 정보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43세의 은하는 보지증권 315만 6천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동생 찐 티밍회는 FAC 그룹 회계팀 간부로 주가 조작 혐의로 이미 기소 구금된 바 있습니다. 세 남매가 차례대로 체포되네요. 배댓 2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될 거다라고 합니다. 어제 체포된 부동산 재벌던 황민 그룹의 도 아잉중 회장도 아들 도 황비엣 부회장과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맞는 남편들. 아내를 안으려 몸을 돌린 똥 씨는 당신은 짐승 같으니 내 몸에 손 대지 마라는 호통과 함께 침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소파에서 베개를 안고 소파로 나갔습니다. 응애한 성의 35세 의무옌득 똥 씨는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이 집은 지난 몇 년간 지옥 같았습니다. 이전 부부는 벽돌공이자 영세상인이었습니다. 아내 항 씨는 일 처리를 잘해서 가족이 평온했습니다. 2016년 셋째가 태어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녀는 대만에서 일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똥 씨가 집에서 요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갑니다. 크고 작은 지출이 모두 그녀의 송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는 아직 좋아지지 않았고 부부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매년 2주 정도 집에 오지만 남편에게 냄새난다며 자기가 벌어오는 돈만 먹는 기생충이라 비난했다고 합니다. 사업 자금을 모아 귀국한 항 씨는 국내에서 가장 큰 식료품점을 열었고 남편 똥 씨는 여전히 가사와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아내의 일을 돕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일해도 남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똥 씨의 사례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하는 역학대 사례의 전형적 요소를 충족합니다. 하노이의 심리학 및 교육연구센터 소장인 심리 전문가 라린 은하 씨는 남편의 폭력 비율은 낮지만 역시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종종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받는 반면 남성은 더 많은 정신적 학대를 받습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공안부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20%가 남성이었습니다. 응애한 문화체육부의 2017년 보고서에서는 적발된 601건의 가정폭력 사건 중 피해자 58명이 남성, 54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선현은 81건으로 그중 아내가 육체적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21건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닙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남성은 사회적 체면으로 인해 이런 사실을 여성 피해자보다 숨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똥 씨도 재정적으로 가장 노릇을 못하자 무시당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만 똥 씨는 하노이로 일하러 가고 싶었지만 바쁜 가게 일과 아이들, 아내가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 쓸 겁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이 탈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훨씬 많지만 언제나 일방적이지만은 않다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덕에 여자가 타향에 일하러 가는 경우 자체는 흔한 것 같습니다. 기사에 나온 똥 씨는 가정적인 것 같은데 보통은 아내에게 송금받은 돈으로 유흥에 탕진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느 한 경우를 일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베렛은 아내를 저렇게 만든 것도 1차적으로 남편 잘못이다. 상대가 권력을 남용하게 두지 말고 저항해라 라고 지적하네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하노이 1000% 61번지 철거공사 중지 요구.
딩띠엔 중 하노이 당서기는 바딘군의 전프로 61번지와 동다군의 랑로 84번지의 공사 관련 반응 소식과 연관된 지시 의견을 막냈습니다. 최근 언론에 대서특필된 하노이 바딘군의 전프로 61번지는 프랑스 건물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약 100년 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일대는 도심 개발과 함께 현대화가 되어 남은 마지막 옛 건물로 철거 개발 소식이 들리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1967년 5월 19일 호치민 주석 생일에 수도 민병대가 미국 전투기를 격추했음을 상징하는 부조도 있는데 최소한 이 부조는 보존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래 철거 후 세우려고 했던 주상복합 건물의 상상도로 개발도 좋지만 역사적 가치 있는 건물보다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당서기의 서면 지시로 철거를 중단하고 해당 프로젝트 진행 과정 감사를 실시하여 4월 15일 이전 보고하라고 하니 옛 유적은 보존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방화 의심 아파트 화재 4월 6일 오전 12군의 한 아파트 건물 14층에서 강한 화재가 발생하여 수백 명을 대피하게 만들었으나 화재 경보기는 미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시경 충미더이동 토끼타워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살던 남녀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거주자 한 명은 벽에 화재 경보기를 두드렸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고 건물 맞은편 시장의 경비원이 확성기로 경보를 보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에 많은 물건이 소실되었습니다. 충미더이 동인민위원회 임원에 따르면 남녀 간의 다툼 끝에 방화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둘을 조사 중입니다. 호치민시 경기 회복해. 지난 3개월간 시의 경기는 국가 예산 수입 121조 동에 도달하여 급락한 2분기를 지난 후 작년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 GRDP는 약 2%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호치민시 예산 수입입니다. 거리두기 기간을 지난 후 많이 올랐네요. 올해 1분기 베트남 나머지 성시와 호치민시의 세수 비교입니다. 호치민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산업생산지수 성장 속도도 작년 하반기 침체에서 많이 복구되었네요. 수출입 총액도 나아졌습니다. 소매와 서비스업 총 매출 상황입니다. 소매, 유식, 숙박, 관광, 기타 서비스별 그래프입니다. 호치민시 관광 수익이 0을 찍는 그래프를 보니 마음이 착잡하네요. 하노이, 4월 8일부터 가라오케 영업 재개. 4월 8일 0시부터 가라오케, 마사지, 바, PC방 등의 하노이 영업이 허용됩니다. 이제 드디어 코로나 동식 선언이나 마찬가지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